네, 반갑습니다. 박정택입니다. 자,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내용을 좀 볼까 합니다. 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경청소혁명. 좀 생소하시죠? 자,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신경의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을 잡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자, 이 책의 저자분은 구도 치아키라는 분이고요. 1958년생 뇌신경외과 전문의십니다. 뇌질환을 비롯해서 치매, 파킨슨, 두통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신경청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이 방법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젊게 만들어서 다양한 치료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골격은 이거죠. 이 보시면 우리 발전소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 그거를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발전소를 뇌라고 볼 수 있고요. 각 집, 각 가정을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내장, 세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때 뭘 따라갑니까? 전선을 따라가죠. 그 전선을 우리 몸에서 비유하자면 신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우리 각 가정집에 이제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도관.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혈관이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오고 또 특히 이제 산화질소 같은 경우에 보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이 책에서는 혈관도 당연히 중요한데 어쩌면 혈관보다 더 중요한 게 신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치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발전소에서 각 집으로, 각 가정으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수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죠. 펌프질이 안 되니까. 전기가 끊기면 모든 게 다 정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전선에 비유한 게 굉장히 비슷하대요. 저렇게. 그래서 저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짚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화와 질병의 공통 원인은 신경이 노화된 거다. 그 신경이 노화되기 때문에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신경 노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답니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된답니다. 신경을 젊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신경을 청소한다는 거죠. 신경이 젊어지면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며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고 이명이 좋아지고 고혈당이 개선되고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만성 두통 사라지고 부종 저림 떨림 현상. 와, 이거 뭐 산화질소하고 똑같아 그죠? 아니 근데 이거를 뭘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먹고 있는 좋은 건강식품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그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신경청소인가? 신경은요 대체할 수 없고 새롭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깔려 있는 신경을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 신경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만병의 예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인간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정말 경이로운 신경, 이것도 나중에 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자, 모든 감각은 우리 오감, 육감, 모든 감각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각이 뭡니까? 우리 안입이 설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 모든 감각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경의 길이는 72km랍니다. 우와.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는 더 놀랍습니다. 시속 400km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정말로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 안에 모든 게 신경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젊어질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내 거니까. 자, 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라고 보시면 되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명령을 내립니다. 말초신경은 뇌하고 척수, 이거하고 몸, 신체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명령과 정보를 뇌 척수가 내리는 명령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명령은 뇌 척수에서 나오는 거고 정보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각, 오감, 거기서 느껴지는 정보를 다시 뇌로 올려보내는 거죠. 다시 반대로. 그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한다. 자율신경은 뭡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숨 쉴 때 폐, 피를 공급하는 심장, 그죠? 음식물 소화하는 거, 땀을 분비하는 거, 이런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아라 하면 다 중요하지만 말초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건강하게 훈련해서는. 자, 두뇌 훈련을 해도 치매에 걸린다? 두뇌 훈련을 하는데 왜 치매에 걸리나? 아까 발전소가 뭐라 했습니까? 가정은 뭐라 했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자, 발전소에서 각 가정으로 전선을 따라서 전기가 가죠. 그리고 수도관을 따라서 물이 간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발전소를 우리 몸의 뇌라고 볼 수 있고 각 가정을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그리고 내 근육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가죠.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가죠. 그런데 전선이 녹슬거나 끊어지면 신경이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전달되지 않겠죠. 그런데 뇌만 젊고 신경이 노화되면, 그러니까 뇌는 젊은데 신경이 노화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로부터의 명령도 전달되지 않고 또 감각기관에서 뇌로 전달돼야 되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뇌만 훈련을 해서는 치매라든지 하는 파킨슨 이런 질병에 타고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동반돼야 됩니까? 전선이 깨끗해야 된다. 전선이 건강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혈관이 건강해도 병에 걸린다? 혈관이 건강하면 만병이 다 예방되는데 만병은 막힘에서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흘러야 되는데 막혀서 오는 거죠. 모든 병은. 자, 전선을 신경이라고 봤고 우리 수도관을 혈관이라고 봤을 때 혈관이 깨끗한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도 혈류가 막힐 수 있답니다. 왜? 신경에서 명령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는 소리죠. 전기가 끊기면 덩달아서 수도의 가동도 멈추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가 끊기면 모든 가정에서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펌프질이 안 되니까. 노화된 신경이 막히면 혈관도 막힌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장관도 막힙니다. 장. 그래서 장 쪽의 문제도 신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 80%가 장에 있고 신경세포의 70% 80%가 장에 있으니까. 예. 더불어 심장도 서서히 박동을 멈추겠죠. 모든 세포가 굶고 썩겠죠. 왜? 물질 교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신경노화는 성인병과 똑같은 말이고 부종도 일으킨답니다. 왜 그렇지? 각종 통증, 의욕이 저하되고 움직임이 둔해지죠. 신경이 노화되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이게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있네요.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기능이 저하되고 당연히 안 움직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생활습관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노화까지 가속되는 상태가 가는 거죠. 따라서 노화된 신경이 만병의 근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과 같습니까? 노화된 신경이 만병의 근원이라면 젊은 신경은 만병의 방패가 되겠다. 자, 간단하게 둘러봤고요. 신경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신경 청소 두 가지 방법.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뇌에 구조가 있습니다. 뇌 구조가. 한쪽은요 감각을 담당하고 한쪽은 운동을 담당하는데 그 각각의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인체와 다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펜필드의 호문클루스 그림이라고 합니다. 대뇌가 신체의 어디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는지 나타낸 뇌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은요 방금 보신 저 모양을 그림으로 이게 의인화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웃기죠, 생긴 게. 이게 뭘 뜻하냐면 큰 부분이 있죠. 그림에서 어디가 큽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얼굴입니다. 얼굴. 그리고 손입니다. 자, 얼굴 중에서도 보시면 어디가 커요? 입술, 혀, 저쪽이 또 크죠. 특히나. 그래서 이 홈클루스 그림을 의인한 인형은 감각령에서는 얼굴이 중요하다. 운동령에서는 손이 중요하다. 그거를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인형입니다. 몸 안에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운동령과 피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감각령 모두 얼굴, 혀, 입술, 잇몸 등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그려져 있죠. 자, 이 말은 얼굴에는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얼굴에 저렇게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근육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그래서 얼굴을 자극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신경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아까 우리 두 가지 방법이라 했습니다. 신경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얼굴을 주무른다. 또는 얼굴을 꼬집는다. 얼굴 주무르기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얼굴 꼬집기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과연 진짜 얼굴 꼬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보시는 대로 실제로 임상을 한 겁니다. 놀랍죠? 꼬집기 전에 하고 얼굴 꼬집기를 하고 나서 하고 2배 이상의 산소량이 차이가 납니다. 뇌 안에 산소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천장을 보면 신경이 젊어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나쁜 자세가 대표적으로 그거죠.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다든지 허리 쪽이 뒤틀려 있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폐가 압박이 됩니다. 꾸부정하게 있으면. 그럼 당연히 폐가 압박이 되니까 체내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겠죠. 우리 그 신경하고 산소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바로 신경이 노화된다는 거죠. 신경 통로가 좁아지니까 역시 신경이 노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그 뇌를 젊게 만드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중에 아까 보신 대로 첫 번째가 얼굴 꼬집기, 두 번째가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자세가 바르면 변형된 신경이 바로 잡히고 따라서 충분히 산소가 공급이 되고 당연히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신경이 젊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기둥,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얼굴 주무르는 것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 두 가지가 신경 청소의 두 기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신경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도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건 차이가 나더라 아닙니까?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신경에 감겨 있는 전선 커버의 정체가 뭐냐? 역할과 구조가 전선과 닮았답니다. 우리 신경이. 우리 그 전기 전선 보시면 그 전기가 통하는 구리가 있고 그 구리를 비닐 커버로 덮어 씌웠죠. 다 감아놨죠.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신경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우리 아주 전선의 비닐처럼 백색의 지방막이 있는데 그 지방막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대요. 이 커버를 미엘린이라고 합니다.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전선하고는 다르게 우리 전선은 보면 커버가 전부 다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은 전부 다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겨 있답니다. 그래서 신경이 노출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근데 그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어서 전기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것을 도약 전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신경에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전선처럼 구리 같은 게 쫙 깔려가 있고, 그런데 커버가 전선은 전부 다 사이가 있는데 우리 신경은 그게 아니죠. 예, 덤성덤성 사이가 있다 그죠? 커버가. 저거를 미엘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젊은 신경하고 밑에 보시면 노화된 늙은 신경하고 보시면 차이가 뭐가 납니까? 예, 결국은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어떤 상태냐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예. 결론은 미엘린이네. 그죠? 그래서 미엘린이 절연체 역할을 하고 우리 전선에서처럼 뇌의 명령은 미엘린을 뛰어넘으면서 빠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신기하다 그죠?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미엘린이 손상되면 몸이 굳어지는 그런 병도 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엘린의 손상이 신경노화의 주범이다. 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튼튼하게 감긴 미엘린은 뇌와 신체의 움직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뇌에서 명령 전달하는 대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미엘린이 결국은 건강의 열쇠다. 자, 그런데 이 미엘린이 재생이 되려면 결국 중요한 원료가 있는데 그게 산소와 영양소다. 이러면 결국은 또 혈관하고 또 관계가 된다 그죠? 이 세상 우주 모든 건 다 서로 관련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잘 보급이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결론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다음에 적절하게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자극을 한다는 거죠. 자극. 그게 가장 좋은 게 얼굴 꼬집기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미엘린이 원래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처럼 회복을 하게 되면 신경이 젊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전기 신호는요, 일방으로 흐르지 않아요. 양방으로 흐릅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몸 장기나 세포들에게 가는 신호가 있고 우리 몸에서 또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뇌에서 몸으로 전달하는 게 운동신경, 반대로 우리 몸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게 감각신경. 예. 자, 운동신경은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 감각신경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아까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온몸으로 느낌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오감이라 했잖아요. 그 감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경을요 20대 때 100%라고 본다면 와, 5살 안에 80%가 형성이 된답니다. 신경은. 그리고 12세쯤 되면 거의 완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20살 이후로부터는 노화가 된다는 소리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들이나 또 우리 손자들 이렇게 나중에 생기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5살 안에 이 중요한 신경이 80%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게 하고 그래서 신경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경의 에너지원이 뭐라 했습니까? 산소와 영양소. 예, 그것을 잘 돌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잦은 스킨십이 중요하답니다. 스킨십을 잘 해주면 감각신경이 자극이 되고 정말 좋네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신경 노화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신경이 노화되는 주 원인은 일단 나이겠죠. 예, 일단 나이가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데 나이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피로한 것 그리고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 원인이라고 하네요. 자, 노화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피곤한 거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산소는 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아주 나쁘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계속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럼 몸도 붓습니다. 산소가 정체되죠. 그럼 당연히 신경이 노화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것도 안 좋다네요. 이게 뭐지? 저도 소파에서 한 번씩 자기 때문에 자, 소파에서 자게 되면 자세가 나쁘게 된답니다. 그럼 척추가 휘겠죠. 뒤틀리니까. 결국 신경이 막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잠잘 때도 편안한 자세로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는 힘이 얼굴신경에 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뭐냐? 우리 얼굴에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물질 같은 거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입술 주위나 이렇게. 그런 바이러스들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피곤한 게 누적이 되든지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든지 어떤 그런 원인들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얼굴로 올라오는 거죠.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인데 그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얼굴 신경에 있답니다. 얼굴 신경에.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 저도 배웠어요.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머리가 길면 두통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책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성분이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치료를 하러 왔대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자기는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 이 박사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시라. 그랬대요. 그 원인이 뭐냐니까 이분이 머리가 길고 또 앞머리가 길었는데 그 가르마를 한쪽으로만 탔대나요. 그러니까 가르마 한쪽으로 탄 그 가르마가 한 번씩 눈을 찔렀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목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기울이는 그 발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머리를 짧게 좀 잘라 보시라, 앞머리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목 기울임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목에서 갈라지는 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고 목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막힌 거죠. 자, 결국 나쁜 자세가 신경을 압박하고, 그러면 미엘린이 손상이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신경이 노화되는 거죠. 그 손상된 미엘린 쪽에서 전기가 누출됨으로 해가지고 각종 통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이 또 뇌가 저절로 젊어지는 엄청난 방법. 자, 지금 현대 과학으로 치매의 원인을 보시다시피 베타아밀로이드, 이게 뭐냐면 우리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신경 간의 정보를 확 교류하는 그 가운데 계속 끼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래 가지고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니까 뇌 세포들이, 뇌신경들이 기억이 자꾸 단절되는 거죠. 세포가 괴사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이게 치매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치매약이 없잖아요. 실제로 정말 효과 있는 치매약은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치매약 그게 뭐냐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뭐 이런 식의 약인데,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를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게 이겁니다. 미엘린. 이 미엘린이 손상됨으로 해가지고 뇌신경이 노화되고,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고 눈을 돌려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보면 말초신경을 청소하고 그러므로 하니까 뇌신경이 복구되더라. 당연히 인지 능력이 극적으로 회복되더라. 결국 뭡니까? 손상된 미엘린을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미엘린이다. 답은 미엘린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손상되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는 미엘린. 감사한 거죠. 미엘린이 손상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청소에 대해 가지고 이론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